안녕하세요. 33번째 시간으로 만납니다. 손쌤입니다. 자, 오늘 5단원 이야기 할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전쟁이 뭐 있었죠? 그렇죠. 국공내전,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40년대, 50년대, 60에서 70년대까지 동아시아에 있었던 냉전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끼리 어떻게 다시 한번 국가 간의 교류를 회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은 여러분 살펴볼 게 바로 이 냉전의 심화와 해체 과정,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한 국교 수립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우리 51차 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죠? 누구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가 일단락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얘기는 우리 51차 시에서 51차 시 확인 이라고 다시 써놓을게요. 확인하시고,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쟁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피해국에 대한 배상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그리고 중국과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특히 여기 한국, 중국 등 피해국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해요. 왜? 중국은 공산당 정권,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련과 일본 공산국가는 조약 서명에 거부하면서 이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한계점을 갖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간의 국교를 어떻게 또 회복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전쟁 중에 타이완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일화 평화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체결, 중화민국이라는 거는 지금의 타이완을 이야기하겠죠. 타이완, 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1965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리고 피해 배상을 둘러싼 의견이 대립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각각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조약 체결 반대 움직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6.3 시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죠.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자 이 조약을 체결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나 기술이 굉장히 필요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교역하고 싶은 욕구가 결합이 되면서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조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제 영토 분쟁이 바로 이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립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차관을 지원을 받고요. 또는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했던 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조약을 통해서 맺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는 어떻게 국교가 수립이 되었는가, 중국과의 국교를 어떻게 수립된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냉전의 완화 이후 국교가 수립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게 그 닉슨 독트린 이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해요. 이게 바로 7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1년 뒤에 파리 평화 협정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79년에 국교를 수립을 하면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국共내전을 하고 나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갔죠. 그런데 중국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완은 단교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랑도 중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중일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게 바로 똑같이 72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일 수교도 똑같이 72년에 그리고 그 전후에 만들어지게 되면 똑같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면서 어디를 제껴요? 타이완을 제끼죠. 그러면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통해서 아예 전쟁 상태, 우리 중일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상금이나 그런 지불에 대한 이야기도 중국이 크게 한 발 물러서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의 성장을 볼 수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산권 국가 국교를 수립한 건 다 이제 92년 쉽게 얘기하면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건데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냉전 붕괴 이후 중국이나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이랑 맺었으니까 우리나라도 타이완과 단교를 했겠죠. 네,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과도 국교 수립을 하려고 했으나 북핵 문제나 일본이 납치 문제로 인해서 난항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 아래에 있는 사료의 내용이 바로 이 중국과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완은 일본이랑도 52년에 맺었지만 단절되고 미국과도 단절되고 우리나라와도 단절하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바로 이제 국교 수립과 관련된 건데요. 국교 수립과 관련된 건데 여기 한국과 중국과 일본 또는 미국도 여기 있겠죠. 한국과 중국과 미국 요 사이에 있었던 그러면서 중국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중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아웃되더라? 타이완이 아웃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미국이 먼저 72년 그리고 79년에 맺음으로 인해서 일본 또한 맺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2년에 똑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78년에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통해서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국교를 수립을 하면서 중국이랑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타이완이 아웃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설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국교 수립과 관련된 내용도 꽤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이 시기들을 통해서 이런 조약들이 각각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국공내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 포함되면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오히려 국제관계가 더 다원화돼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 내용 정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